오후 시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졸음하고 좀 싸워야 되죠. 예, 안 졸릴 수가 없어요. 저도 졸린데, 예, 저도 졸고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졸면 좀 이상하죠. 예. 이제 아까 앞에 오전에 했던 것보다는 쉬우니까 좀 속도도 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기본적인 것들은 하도 많이 해서 다 아는 것들이고 이제 먼저 좀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아니라 답으로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기본적인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1페이지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일반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거 확정 가능 적법 사적 타당성. 요게 핵심이죠.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네 가지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갖춰야 되죠. 자, 이때 먼저 가능 1번은 잘 나오는 거니까 확정할 수 있어야 돼. 2번 목적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이라면 전부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137조가 적용돼서 전부 무효가 되지만 그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 지정면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런 만은 따로 떼서 유효로 하고 담보 책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따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자, 적법성관에서는 그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1번, 2번, 특히 1번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번, 3번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단속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거. 포괄적 1인 매매 약정이라든가 조합원 자격 없는 자에게 조합원지를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근데 강행 규정에 위반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3번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고요. 위반하면 무효죠. 예를 들어서 투자수익보장약정 무효입니다. 나아가 두 가지 표현대리가 적용되질 않아요. 이 임직원에게 그런 투자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강행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죠. 그건 알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나온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억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반사회 질서 행위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1번, 2번 잘 나오는 거,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이 반사회 질서 행위죠. 이때 이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추인 안 되죠. 반사회 질서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죠. 그거 하고 거기에 나와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네 번째 줄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재반 사정에 터잡아 그 반사의 질서적인 목적, 부정취득을 추인할 수 있다. 다른 말이죠 이거는. 그렇죠. 어떤 행위가 반사의 질서 행위냐를 판단할 때 특히 보험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냐 판단할 때 부정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정 목적은 요러한 사실. 예컨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180만 원을 내고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만에 죽었어. 이런 것들은 뭔가 냄새가 펄펄 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죠. 그걸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 행위가 됐어요. 반사의 질서 행위를 139조에 터잡아 무효행위 추인할 수는 없다.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표현이 같은 추인이라고 해서 추인이라고 돼 있다 해서 똑같은 추인이 아닙니다. 요거는 부정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반 사정에 터잡아. 4번은 초과약정 무효고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5번은 여긴 지금 이건 진실 증언이죠. 올해 허위 증언이 나왔어요. 허위 증언은 대가의 다소, 상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다. 이렇게 되죠. 진실 증언은 이렇게 처리하고. 다음 6번.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고 돈 받기로 하는 건 반사의 질생이죠. 그런데 얘가 대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플러스 자기가 미리 선납한 소송 비용도 돌려받기로 했어요. 송달료라든가 이런 거. 이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과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은 일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도 반사의 질생으로 무효고, 이 부분을만을 따로 떼서 효력을 달리한다. 즉 유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7번 도급인이 공사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요. 수급인이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했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 공사기간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지체배상금을 하기로, 요거 반사의 질서입니다. 공기를 도저히 단축할 수 없게끔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엔드 단축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약정, 반사의 질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 제1매매, 제2매매 원칙적으로 둘 다 유효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나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건 매도인의 배임행위,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적극이란 말이 빠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무효가 되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머리에 넣으셔야 되죠. 매도인은 제2매수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불법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제2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반가로 2번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꼭 기억하셔야 되죠. 4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5번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덕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밑에 반가로 3번은 대리인이 반사회적 이중매매 했을 때, 즉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을 때는 본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는 본인이 대리인이 적극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 행위가 아닌 것들 있죠. 반가로 1번 여전히 잘 나오고요.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닌 거. 4번, 5번 전통적으로 잘 나왔고요. 5번 잘 나오죠. 특히 5번은 도박 자금을 빌리는 거, 도박 자금을 갚는 거 반사의 질서행위예요. 그런데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을 주고 도박 채권자가 대리권에 터져봐 매각을 하는 행위, 요거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다. 6번, 7번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다음 중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닌 것은, 또는 반사의 질서행위가 되는 판례테로 틀린 것은, 요거 잘 나옵니다. 6번, 7번 다 반사의 질서행위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X 꼭 기억하셔야 될 거죠. 꼭.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를 말하죠.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 급부한 내부의 현장 불균형, 폭리자의 폭리의사, 이런 게 필요하죠. 1번 하나만 있으면 된다.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 요 무경험도 간혹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잘 나와요.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번 급부한 납부가 현저한 불균하다는 시가와의 차익이나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3번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잘 나오죠.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다 증명하라. 4번 폭리행위 악의가 있어야 된다.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일 핫한 게 8번이죠. 적용 범위.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돼. 그러나 채권 포기 같은 단독행위 적용돼. 9번 궁본 경무대라고 그랬죠.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그랬습니다.
10번 추인 안 된다 그랬어요. 추인은 안 되지만 11번 뭐는 된다. 전환 된다. 전환. 특히 세 번째 줄 재건축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 경우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X. 있다.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이러한 범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자. 이걸 범죄의 해석. 자, 해석의 뜻. 반가로 1번.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라. 그래서 반가로 1번 나눠서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이사, 알 수 있다면 내심적 효과이사. 효과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가끔 표시의사 있다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의사가 아니라 무슨 의사? 효과의사.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효과의사. 알 수 있다면 즉 안 경우에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절대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이 나오죠. 의사에만 중점을 두고 특히 자연적 해석은 첫째 착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표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오표시 무해의 원칙. 머릿속에 박박 담으세요. 나올 때 됐어요. 각과 을이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기로 했으나 지번 착오를 켜서 Y토지로 표시. Y토지 등기. 무효죠. 첫째 계약은 X토지 성립한다. 을은 갑에게 X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명의 해보려 한 이전 등기는 안 된다. 왜? 을은 아직 X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착오 취소 못해. 2번 Y토지는 계약한 적이 없어. 따라서 등기 무효. 따라서 Y토지를 을로부터 전득한 자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규범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고 보충적 해석 이것도 좀 중요하죠. 먼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에 따라서 성립하지도 않은 법률행위, 불성립 법률행위를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성립시킬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이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2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상황에 관해서 착각을 해서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 누락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회원비를 냈어. 근데 기간을 안 정했어. 깜빡하고. 그러면 대충 학원의 연회원이 8월까지로 돼 있으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이걸 계약 내용으로 했으면 몇 월까지 했을까? 8월까지 했겠지. 이런 것들이 무슨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 중요한 게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가 가상적 의사입니다. 요거 시험 지문에 잘 나가다가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그런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추측하는 가상적 의사를 말합니다. 5번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 계약은 을병이 하는데 계약서는 갑병이라고 써 있더라.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랬죠. 이렇게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한다. 그다음에 의사표시 4. 비질의 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꼭 기억하실 거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외워야 되죠.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의 내용 올해도 뭐 자격증 여기저기서 아주 우글우글 나왔어요. 진의 뜻 승질날 정도로. 자 2번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본 고객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남편만 보여주고 찢어버릴 테니까 손해배상 책임해주겠다는 가짜 각서 하나 써달라. 그래서 알았다. 가짜로 써줬어. 상대방도 알죠? 무효. 허위 표시는 무효.
다음에 오른쪽 3번. 갑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못 받아. 그래서 을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때 대출 약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자. 얘가 주채무자죠. 그래서 비지리 표시도 아니고 허위 표시도 아니다. 대출 약정은 명의를 빌려준 을을 주채무자라고 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요. 그렇죠?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요놈과 구별하실 게 밑에 5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2번 양가로 2번. 요 양가로 2번은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가 추가가 돼. 뭐? 금융기관이 양해하고. 양해라는 말은 통정, 통모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거 구별하자. 다시 올라가서 거짓 사직서. 그중에 특히 반가로 2번 공무원의 거짓 사직서. 비지리 표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그리고 3번, 5번 대리권 남용의 비지리 표시가 유추 적용된다는 거.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계약법 가면 나오죠. 뭐라고? 대리권 남용에 가면 나오죠.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받을 때의 의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대리인의 개인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지리 표시 규정 유추 적용돼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지리 표시 규정이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비지리 표시 적용 범위에서 나올 수 있어요. 허위 표시는 무효라 그랬고 당사자 간에는 무효고 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는데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관계없다. 2번 받고 4번. 갑 회사 근로자들이 군대 들어가. 그럼 보통 휴직계를 냈다가 복직하죠. 근데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해서 판례 무효. 왜? 사직의 의사가 없고 회사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직하지 않은 걸로. 5번 제일 중요하죠.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허위 표시를 통해서 형성된 외형상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근데 이거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닌 것들 외웠어요. 본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자, 추심, 일반 채권자, 주식회사, 후순위 권리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쭉 봤죠? 그러니까 반가로 1번에 파산관제인, 반가로 2번에 채권가압류권자. 이런 애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놈들만 기억하세요. 반가로 1번 파산관제인, 반가로 2번 다 필요 없고 채권가압류권자. 머릿속에 넣으세요. 특히 채권가압류권자는 최근에 제3자다라는 식으로 잘 나옵니다. 이때 채권, 가짜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채권을 진짜인 줄 알고 가압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다. 그 유사 판례 있죠? 유사 판례 위에 전세 금반한 채권의 가압류권자. 이게 가짜 채권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알고 가압류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쭉 내려가면 6번에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는 거. 뒤집으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6번. 허위 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 오른쪽 사례 형태.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근데 을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1.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걸 알았다. 1번, 3번. 그럼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요. 그렇죠? 반면에 2번, 4번 제3자가 선이라면 제3자 보호되지요. 그리고 4번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도 악의라도 보호되지요. 엄평으로 법칙. 가장매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차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 단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것이 없어야 되죠. 자, 이때 먼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다. 단 두 가지. 동기가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유발된 경우. 이제 착오가 되는데 특히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고 표시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 부분 먼저 누가 입증하는가? 착오자가, 취소하려는 자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하라.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다.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서 소비대차 채무공정증서인 알고 날인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구상금 채무공정증서더라.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어차피 보증인은 보증 설 거였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반가로 2번 전통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시가, 소유자, 지적, 부적.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지를 말하는데 1번, 2번 중대한 과실 있죠?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조사해야 될 걸 조사하지 않았어. 2번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관할갈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어. 다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입증 책임.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4번 올해 다른 자격증 답.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X. 한 푼도 배상할 책임 없다. 없다. 5번 4군데 나왔어. 올해 산공단 자격증 6개 중에서 4군데.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사골지문, 한약지문이라 그랬죠. 징그러 죽고 싸죠. 하도 울고 먹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틀리는 분들이 계셔. 제가 너무 슬퍼요. 그러면. 그리고 물어봐. 왜 취소할 수 있나요? 그냥 외우면 취소할 수 있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민법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예. 많아요. 주위에 그런 분들 제발 좀 도시락 싸고 들어서 말려주세요. 제발. 딱 보면요. 이분은 내년에도 또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보고 싶으신 분만 찍어주세요. 진짜 또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진짜. 진짜. 빨리 학교 가서 나가세요. 빨리. 제발. 진짜 여기는 그래도 1년 차인데 다른 곳에 뭐 3년 4년 하잖아요. 다음에 오면요 진짜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분. 근데도 앉아갖고 바짝바짝 쳐다봐요. 그러니까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또 1년 하고 옮기지 못해요. 또 옮긴다 그러면 학원에서 왜 옮기냐고 가지 말라고 또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주옥 같죠? 네, 주옥 같죠. 자, 7번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앞에서 봤던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하고는 다르게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를 번 잘 나오죠. 제3자 사기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 근데 연대보증서류였더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따라서 기망을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착오 여부만 문제가 된다. 사기 취소는 된다. 4번 위법성이 중요하죠. 첫째,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도 있을 수 있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거. 대표적인 게 2번 임차권을 양도하는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대인 동의 여부, 계약 갱신 여부 따위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부작위 침묵에 의한 위법한 기망이 되는데, 반면에 3번 시가 따위를 알려줄 의무는 없으니까 시가를 목비하거나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로 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기망은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고요.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위법한 기망 아니라 그랬고요. 위법한 강박권은 첫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모가지를 자른다. 못 자르죠. 못 잘라요.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원칙으로 위법하지 않은데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하나가 더 위법한 수단.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위법한 수단과 결합이 되었을 때는 고소권, 고발권 행사를 고지하는 것도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효. 요거 올해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X.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뭐다? 박탈되는 거니까 무효다. 3번.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 자, 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6번이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랑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는데 둘로 나뉜다. 제3자 있놈과 아닌 놈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제3자 있놈, 상대방이 피용자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아닌 놈 대리. 그래서 위에 놈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제3자. 밑에 거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제3자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거는 상대방이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에는 기망을 당한 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6번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른 권리와의 경합에서는 특히 2번, 3번. 2번은 제3자의 사기 행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잘 나와요. 계약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반가라 3번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하고 앤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단 취소하고 손해배상은 중첩적으로 행사하는데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이 아니라 선택적으로만. 오른쪽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조문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111조, 112조, 113조 익히 아시는 거고 밑에 보면 양가로 3번 발신주의 따로 외우시면 되고 5번 반송되지 않은 거 나누자. 보통 우편 도달 아니다. 등기나 내용 증명은 도달이다. 단 등기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죠. 일단 등기 우편물이 반송이 안 돼서 도달로 추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 도달 추정은 깨진다. 도달하지 않은 거다. 별도죠. B 있고요. 대리.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대리는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거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닌 준법률 행위는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 행위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자, 10번.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에 일단 3면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 행위 관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 귀속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리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죠. 특히 임의 대리권의 범위. 대단히 중요하죠. 양가로 2번. 가장 기본이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수동 대리권 반가로 1번. 그래서 2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두 번째 줄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고 기한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줄 해제 권한은 없기 때문에 4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 수령할 권한 없고 계약 해소로 반환되는 금원도 수령할 권한 없다. 3번, 5번은 뭐 가끔 등장하니까 결론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3번, 5번은. 채무 면제 안 돼. 예금 담보 대출 안 돼.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 없어. 그렇게 딱딱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딱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자, 눈이 그랬어요. 막 읽고 있어. 대여금의 영서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 대여금의 채무 그러면 한 일부러 후딱 지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면제하려면 수권 필요해. 예금담보대출 권한 없어.
경매 신청 취하고 그거 동의할 권한 없어. 딱 이러고 넘어가요. 10초도 안 걸리죠. 네? 하도 제 말대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읽고 계세요. 하염없이. 6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존이용 계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충적 규정에 이걸 계속 천천히 읽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보존이용 계량행위만 딱 이렇게. 그렇게 끝. 그래 끝. 그다음 118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적용 안 돼. 끝. 이렇게 딱. 3번 자기약상방대리 금지. 임의규정. 근데 반가르번 위반하면 무효네. 임의규정인데 무권대리로 무효. 2번 안 되는 거 쭉 읽어요. 이런 건 허락, 다툼 없는 단순 채무, 등기 신청, 영익에서 강제평 배당 참가. 그리고 3번 사채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한 변제. 딱 이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유효 된다.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대리권 여럿. 두 번째 줄 각자. 딱 그렇게 각자. 남용. 일단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부정. 즉 비지리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 그래서 반가르번 아까 말씀드린 거.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할 용도 원칙적으로 유효. 은행 책임져.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금융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6번은 외울 때 거죠. 대리권 소멸서. 특히 반가르번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사 중에서 본인은 뭐만? 사망만. 아직까지도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 계시, 파산 외우고 계시,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에 계시, 파산까지. 제발. 자, 두 번째 대리행위. 세 가지가 있죠. 현명하라.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세 번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세 가지. 그 중에 먼저 현명하라 뜻이 뭐예요? 반가르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두 번째 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 번째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준만으로 충분하다. 2번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해야 된다. 3번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인 자신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가르번은 대리행위에 해당되는 거.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해서 반드시 나는 대리인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어찌됐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행위라는 걸 밝히면 본인 이름으로만 해도 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만 해도 된다. 그래서 반가르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썼더라도 또는 대리인 이름만 본인 이름만 썼다 하더라도 이걸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아닌 거 3번 1. 본인의 이름을 모용. 처가 남편 A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설정할 때 비슷하게 생긴 B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이때 이 처와 B의 관계 이런 건 의심하면 안 돼. 이런 것들.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지요. 그런데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는 있더라.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유추 적용됨으로써 본인이 책임지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더라. 본인부터 임대 권한을 받은 사람이 본인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임대하고 나서 2년 뒤에 매각까지 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3번이죠.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번째 줄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그럼 틀려요. 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도 틀려요. 정확하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4번은 대리행위 하자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반가로 1번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라서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이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대리인의 강박 사실을 몰라도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대리인이 강박을 한 거는 별개죠. 대리인이 강박을 한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이 강박을 한 건 상대방이 강박이 똑같으니까 강박당한 사람은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가로 2번 조문이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죠. 특정 행위 위임 본인의 지시 그러면 본인 기준.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본인을 기준해라. 대리인의 능력,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네? 네. 그 말은 미성년자, 올해 산공단 기출주민 중에 18세 을에게 대리권을 부여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18세 을에게.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또 무권대리임이 밝혀져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 그거 잊으시면 안 되죠. 복대리 단독 문제로 나오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X,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 X,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 특징 외우셔야 되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수권행위고 대리인가 아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3번 본인만 현명하면 된다. 4번 복대리인 선임에 따라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5번 복대리권은 대리권 소멸하면 소멸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자, 복인권 및 책임. 반가로 1번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이 부득이한 사유 조심하세요. 아까 왼쪽에 5페이지 왼쪽면 4페이지 말고 5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양가로 3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있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를 넣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부득이한 사유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별을 안 해두면 안 틀려도 될 것들을 틀리게 된단 말이죠. 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사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럴 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지되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되지요. 불성실 또는 부적임하다는 걸 알면서도 통지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이 승낙 보세요. 본인이 대리권을 줬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승낙 원칙 명시묵시 불문. 승낙은 명시묵시 불문. 두 번째 수권행위 속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다만 그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상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대행 같은 이런 것들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로 기억하셔야 되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다음 페이지 외워야 될 것들이죠. 반가로 2번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정 대리인도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의 책임입니다. 여긴 조심하실 게 뭐예요? 본인 승낙은 없다는 거, 부득이한 사유만 있다는 거, 본인 승낙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3번 조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4번, 5번 묶어서 간단하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표현들이 적용한다. 특히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한 경우 이 행위에 대해서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인정. 협의회 무권대리 갑이요.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최근에 이 무권대리나 대리 파트는 깡그리 사례 형태로 나와요. 거의. 복대리도 마찬가지고 무권대리도 마찬가지고. 을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각. 무권대리죠. 유동적 무효고 본인은 뭐가 있고 추인 거절권. 상대방한테는 뭐가 있고 최고 철회권. 얘는 뭘 져야 되고 135조 책임. 협의회 무권들의 기본 틀이죠. 기본 틀이. 자, 그중에 먼저 추인. 동그라미 1번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라.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상대방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명시묵시 불문. 자, 누구한테 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무상승.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조심하실 게 뭐예요? 반가로 2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추인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몰라. 그럼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반가로 4번은 뭐예요? 제가 후레 자식이 1, 2, 3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자기 것인 양 팔아먹는 놈, 지가 갑인 양 팔아먹는 놈, 이건 무권대리 아니라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갑 권리자나 권한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이때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 반가로 4번. 따라서 5번째 줄 소급적 추인이다.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 유효가 되잖아요. 뭐가? 유동적 무효가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잖아요.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권리자나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에도 소급적 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하니까. 4번. 양가로 2번 장기간 방치한 것,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 아니다. 자, 상대방이 최고 철회. 먼저 최고. 의사의 통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철회. 의사표시. 선의만 할 수 있다.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철회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게 반가로 1, 2, 3. 4. 철회하기 전에 최고부터 해야 돼요. 이게 먼저 최고하고 그 다음에 철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것인지 그냥 먼저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철회와 추인은 이것도 먼저 하는 게 우선하죠. 추인 후 철회 못하고 철회 후 추인 못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몰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추인 후 철회할 수 있지. 예외죠. 양가라 4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 얘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했고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은 선의무가 싫으면서 계약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요놈이 행위 능력자고, 따라서 얘가 미성년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책임지죠?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누가 선택하지요? 상대방. 근데 이 책임은요, 오른쪽 반가를 봐.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고. 오른쪽 반가로 1번.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요. 갑의 아들놈이 지가 직접 팔아먹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을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맡긴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이거 서류 갖다 주래. 봤더니 위임장 있고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가 다 들어있어. 그럼 얘는 간판한테 물어봐야죠. 에? 안 물어봐도 돼요. 왜? 서류가 다 갖춰 있으니까. 위임장이 있고 인감도장도 들어있고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얘는 철석같이 갑이 자기한테 수권했다고 믿고 매각을 했어. 근데 무권들이야. 얘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얘한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다니까. 아니 없다니까. 서류가 완벽하다니까. 우리 서류가 완벽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그거는 부부관계 일단 확인하는 거고. 부부관계는 서류 완벽하게 갖출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 확인 안 해도 돼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책임져야 돼.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서로 위조와 같은 위법 행위에서 야기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권대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책임은 져라.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잘못 있다고 생각하면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돼요. 대리인의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하게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 무정되지 않는다. 이거 잘못이 있는 건데 또 이래고 잘못 없는 거예요. 무권대리인한테. 그래도 책임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상속 6번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대리인이 상속받았을 때는 추인거절 못해.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사망하고 본인이 상속받았어. 이럴 때 본인은 추인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책임지는 거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죠. 수요표시, 권한 넘은 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자, 먼저 반가를 보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어떤 거예요? 대리행위가 없는 경우 갑이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와라 그랬더니 을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고 지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겠죠. 원칙적으로. 또 2번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해서 역시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따라 3번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죽어라 주장하고 있으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4번 본인은 전적인 책임져라. 상대방 과실 따위를 참작해서 본인 책임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이 선의 무과실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 가지고 판단한다.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6번 아까 봤던 거고요. 자, 수요 표시 보세요. 126조나 129조는 이건 권한이 있는 놈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권한이 있던 놈이 소멸해야 돼요. 이건 권한이 있고 그걸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나 권한 소멸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수요 표시만. 그래서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계의 존재 여부, 유무효 여부와는 관계 없이 어떤 자가 대리행위,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만 하면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2의 반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126조나 맨 밑에 129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지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 권한에 들어가는 게 1, 2, 3번.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 2 나왔다 그랬죠. 올해 또. 아까 뭐라 했어요? 공유에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매각 무효. 예? 교회 대표자는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본 권한과 이걸 넘는 행위는 뭐일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4번. 126조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안 돼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거 선의 무과실로 해석합니다. 첫째,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뭘 가지고 판단? 객관적 사정. 에?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증. 요놈과 125조와 129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추정을 해요. 이 두 놈은.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돼. 그런데 126조는 추정을 안 해줘요. 안 해줘서 상대방 스스로 선의, 무과실, 입증 이렇게 됩니다. 125조나 129조의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126조는 추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증명하라. 이게 판례. 5번에 있고요. 자, 4번. 표현 대리라는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라 그랬어요? 직접 상대방, 여러분, 직접 상대방. 그래서 얘가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돼요. 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놈도 요 놈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고, 또 전득자가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전득자도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고, 딱 직접 상대방만. 그게 양가로 4,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되죠.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따라서 반가로면 전득자도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요 직접 상대방이 요 조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상대방이라고 안 돼 있고 제3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문에 표현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한다. 오 이렇게 돼요. 표현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굴 말한다? 직접 상대방만을 말한다. 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가로 1번에 다시 나와 있죠. 거기 써 있네 아주 그냥 판례가. 제3자라 하면 직접 상대방만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 이런 만자가 들어있으면 괜히 불안해. 들어있을 때마다 좀 모르는 지문들은 외우셔요. 이런 것들. 됐죠? 대리까지 보셨습니다. 무효 취소하고 계약법 총론 좀 쉬었다가